은퇴하면 진짜 혼자입니다. 살려면 이것이 필요해요. 살면서 한 번쯤은 이런 상상을 해보셨을 거예요. 언젠간 은퇴하겠지. 아침마다 출근 안 해도 되고, 시간은 넘쳐나고, 이제 좀 여유 있게 살아야지. 그런데 막상 은퇴를 하면 그 상상이 전혀 다른 모습으로 다가옵니다. 출근 안 해도 되는 건 맞는데, 누가 나한테 전화할 사람도 없고, 하루 종일 누구랑도 말 안 하고 지나가는 날도 많고, 그제서야 알게 되는 거예요. 아, 진짜 혼자구나. 회사라는 공간이 나를 사회에 붙들어주고 있었던 거였더라고요. 명함을 내려놓는 순간 사회와의 연결도 끊기는 기분이 들죠. 그리고 그 외로움은 생각보다 깊고 길어요.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어요. 은퇴 후에 진짜 살아가려면 돈보다 더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뭘까요? 바로 관계입니다. 사람과의 연결, 의미 있는 소속감, 함께 웃을 수 있는 누군가. 이게 없으면 진짜 살아있는 기분이 안 들어요. 지금부터 이걸 왜 중요하게 생각해야 하는지 실제 사례 3가지를 통해 말씀드려 볼게요. 사례 1. 연금은 있었지만 말 한마디 나눌 사람이 없었어요. 66세 김봉수 씨 이야기. 김봉수 씨는 공기업에서 30년 넘게 근무하다 61세에 정년퇴직했습니다. 연금도 넉넉했고 집도 마련해 놨어요. 경제적으로는 아주 안정된 은퇴였죠. 하지만 퇴직하고 딱 6개월이 지나자 이상한 공허함이 찾아왔어요. 처음에는 너무 좋았죠. 매일 늦잠 자고 평생 못 본 드라마도 몰아보고. 근데 한 달, 2달 지나니까 아침에 눈뜰 이유가 없더라고요. 누가 나를 기다리는 것도 아니고 연락 오는 것도 없고 말을 안 하다 보니까 목소리도 안 나와요. 김 씨는 우울감을 느끼기 시작했고 결국 지역복지관에서 운영하는 남성 독거 노인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됐습니다. 그곳에서 같은 처지의 은퇴자들을 만나 함께 텃밭 가꾸고 요리도 배우면서 조금씩 회복했죠. 그는 이렇게 말해요. 연금보다 지금은 나랑 눈 마주치고 밥 같이 먹는 사람이 더 소중해요. 이게 진짜 사는 기분이구나 싶어요. 사례 2. 아이들만 믿었는데 현실은 달랐어요. 70세 이명순 씨 이야기. 이명순 씨는 전업주부로 살아오며 자녀 둘을 대학까지 시켰고 남편이 남긴 퇴직금과 서울 아파트를 믿고 있었어요. 은퇴 후에는 아이들이 나 챙기겠지라는 마음도 있었죠. 하지만 자녀들도 바쁜 삶을 살아가느라 전화 한 통 받기도 쉽지 않았다고 해요. 가끔 딸이 와서 손주 데리고 오긴 하는데 그건 나 보러 오는 게 아니라 손주 맡기러 오는 거죠. 내가 할 일 없으면 그때서야 전화 와요. 기다리다 지쳐요. 이 씨는 자신이 가족 외에 아무런 관계망도 없었다는 걸 깨닫고 큰 충격을 받습니다. 친구들과도 멀어졌고 취미나 모임 하나 없었던 삶이 그대로 은퇴 후의 고립으로 이어진 거예요. 그러다 우연히 참여하게 된 동네 도서관의 글쓰기 모임에서 새로운 삶을 찾았습니다. 자신의 삶을 써내려가고 같은 나이대 여성들과 이야기하며 웃음도 되찾았죠. 사람은 누군가에게 필요한 존재라는 느낌을 받아야 살 수 있더라고요. 글 쓰는 것도 좋지만 그걸 나눌 사람이 있다는 게 더 좋아요. 사례 3. 은퇴 후 제일 무서운 건 조용함이었어요. 65세 남대현 씨 이야기. 남대현 씨는 사업체를 운영하다 60대 초반에 정리하고 은퇴했습니다. 친구도 많았고 모임도 종종 나갔는데 점점 연락이 뜸해지더래요. 특히 23년 지나면서 친구들이 하나둘 병치레를 하거나 지방으로 이사 가면서 관계가 급속도로 끊겼다고 합니다. 그냥 조용한 게 아니에요. 텅 빈 소리예요. 냉장고 문 여는 소리, TV 소리, 내 한숨밖에 안 들려요. 그때부터 남 씨는 의도적으로 사회적 관계를 복원하기로 결심했어요. 매주 일회 사진 동호회, 주말엔 노인복지센터 탁구교실, 그리고 자신이 잘 아는 분야로 청년 창업 멘토링도 시작했습니다. 지금은 매일 나갈 곳이 있고 누군가 기다리는 공간이 생기면서 삶의 활력도 되살아났다고 합니다. 그냥 시간만 보낼 게 아니라 누군가와 연결돼 있어야 내가 살아있는 거더라고요. 이젠 퇴직이 끝이 아니라 새 출발이란 걸 압니다. 그래서 살려면 이것이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들으신 3사례 어떤 공통점이 느껴지시나요?
모두가 관계가 끊긴 순간부터 외로움과 허무함에 빠졌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위기를 넘긴 사람들은 의도적으로 관계를 다시 만들었다는 공통점이 있어요. 은퇴는 사회적 소속의 단절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회복하려면 우리가 스스로 의도적인 관계의 재구축에 나서야 해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은퇴 전에 관계 설계부터 하세요. 일터 외에 친구, 동료 모임이 있나요? 없다면 만들 때입니다. 동네 커뮤니티, 도서관 프로그램, 평생교육원 등을 이용해 보세요. 일이 아니더라도 쓸모 있는 사람이 되세요. 봉사활동, 멘토링, 재능 나눔. 돈이 안 돼도 누군가에게 필요한 존재가 되는 것, 그것이 자기 존재감을 살려줍니다. 하루 한 번 누구와 대화할 기회를 만드세요. 카페 사장님과 인사, 운동 모임에서 안부 나누기, 작은 일도 소중합니다. 혼자가 아니라는 감각을 지켜주는 건 이런 소소한 연결이에요. 마무리하며 혼자라는 건 피할 수 없지만 고립은 선택할 수 있어요. 은퇴하면 누구나 혼자가 됩니다. 하지만 외롭고 쓸쓸한 삶을 선택하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는 관계를 다시 만들 수 있고 의미를 다시 찾을 수 있어요. 돈은 살 길을 열어주지만 사람은 삶의 이유를 만들어줍니다. 당신의 은퇴 후 삶에 꼭 관계라는 이름의 따뜻한 연결이 함께하길 바랍니다. 은퇴 후 외로움이 단순한 감정 문제가 아니라 실제로 건강과 생존에 큰 영향을 준다는 과학적 근거를 제시하면 공감과 설득력이 훨씬 높아지거든요. 은퇴 후 관계가 건강에 미치는 과학적 영향. 많은 연구들이 사회적 고립과 외로움이 신체와 정신 건강에 미치는 심각한 영향을 입증하고 있습니다. 외로움은 심혈관 질환 위험을 높입니다. 미국 하버드대와 UCLA의 연구에 따르면 사회적 고립과 외로움을 경험하는 사람은 심장병, 뇌졸중 등 심혈관계 질환 발생 위험이 약 29% 증가한다고 합니다. 우울증과 불안증의 주요 원인입니다. 외로움은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 분비를 증가시키고 뇌의 세로토닌과 도파민 분비를 감소시켜 우울증과 불안을 악화시킵니다. 은퇴 후 무기력함과 의욕 상실의 큰 원인이 되는 거죠. 면역력 저하, 수명 단축과도 연결됩니다. 영국의 유명한 역학 연구인 영국 바이오뱅크 연구에 따르면 사회적 관계가 빈약한 노인은 그렇지 않은 노인보다 평균 수명이 7.5년이나 짧다고 보고했어요. 인지기능 저하와 치매 위험 증가. 사회적 자극이 부족하면 뇌신경세포 활동이 감소해 기억력과 인지 기능이 떨어지기 쉽습니다. 반면 활발한 사회 활동은 치매 예방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왜 이런 현상이 발생할까? 우리 뇌는 원래 사회적 동물이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오랜 진화 과정에서 무리 생활을 하며 살아남았습니다. 그 과정에서 뇌는 타인과의 관계를 통해 정서적 안정과 뇌 기능 유지에 필요한 자극을 받도록 설계되어 있죠. 즉, 혼자 있을 때 뇌가 받는 스트레스는 생존 위협으로 인지됩니다. 그래서 몸은 스트레스 반응을 활성화하고 장기적으로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거죠. 이걸 토대로 은퇴 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앞서 말씀드린 관계 회복 외에도 좀 더 구체적으로 몇 가지 과학적으로도 입증된 활동을 추천할게요. 규칙적인 신체 활동. 운동은 뇌에서 세로토닌과 엔도르핀 같은 행복 호르몬을 분비시키고 스트레스를 완화합니다. 운동 모임은 건강도 챙기고 사회적 관계도 만들 수 있어 일석이조죠. 사회적 활동에 적극 참여하기. 지역 커뮤니티 센터, 취미 모임, 자원봉사 등은 뇌를 자극하고 정서적 유대감을 높여줍니다. 정신건강관리. 명상이나 심리상담, 스트레스 관리법을 배우는 것도 좋습니다. 뇌와 몸의 균형을 맞춰주기 때문이죠. 결론적으로 은퇴 후의 외로움과 고립은 단순히 기분이 우울한 문제가 아니라 신체적 정신적 건강에 심각한 위험 요소입니다.